송영길과 김용에게 전당대회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규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송영길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김용은 필요한 당비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당규에 이름을 넣어봤더니 둘 다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이번 전당대회에는 못 나오는 겁니다. 송영길과 김용이 출마하지 못한다고 전당대회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후보들끼리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하기 위해 한밤중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까지 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규를 뜯어 고쳐 두 사람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당규는 왜 있는 겁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건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용은 필요한 당비 납부 횟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행 당규에 대입하면 두 사람 모두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자격이 있으면 출마하고 자격이 없으면 이번에는 못 나오는 겁니다. 송영길과 김용이 출마하지 못한다고 전당대회가 취소됩니까? 민주당이 해산합니까?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전부 사라집니까? 자격을 갖춘 후보들이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밤중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출마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정성입니다. 이름 없는 평당원이 자격 미달이었다면 후보 등록 서류에서 끝났을 일이 유명 정치인 두 사람이 걸리자 최고위원들이 한밤중에 모여 앉았습니다. 당규를 지킬 것인지 논의한 게 아닙니다. 당규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논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쯤 되면 후보자가 당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당규가 후보자의 사정에 맞춰 실시간으로 자세를 바꾸는 겁니까? 송영길에게는 복당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당무위원회 예외가 등장합니다. 김용에게는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합니다. 그러자 불가피한 사정이 등장합니다.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정치적 해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건 피선거권 심사입니까? 아니면 출마 희망자에게 부족한 능력치를 채워주는 정치게임의 실시간 보정입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격부터 당이 긴급히 만들어줘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사정은 사정이고 자격은 자격입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이유로 모든 규칙이 자신을 피해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순간 피해의 호소는 특혜의 요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원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정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당비를 제때 내지 못한 당원도 있을 겁니다. 해외 체류나 계좌 문제로 납부를 놓친 당원도 있을 겁니다. 부당한 징계나 정치적 갈등으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당원도 있을 겁니다. 그 평당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저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민주당은 심야 최고위를 열어줍니까?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그 사람만을 위한 예외를 검토합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복당 6개월이라는 기본 조건을 몰랐습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면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한 뒤 다음 기회에 출마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나가기 위해 당무위 예외까지 필요하다면 당대표 출마의 첫 메시지가 저부터 예외로 해주십시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을 원칙 있게 이끌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첫 관문부터 원칙 밖으로 통과하려는 모습. 시작부터 참으로 웅장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동결로 당비를 내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이 최고위원 피선거권으로 자동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김용 한 사람을 위해 당비 6회 기준을 무력화한다면 그동안 같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꼬박꼬박 당비를 낸 당원들은 무엇이 됩니까? 규칙을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까? 정치는 때때로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규칙을 지킨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특혜가 반복되는 조직에서는 성실함이 미덕이 아니라 손해가 됩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은 기다리고 원칙을 놓친 사람은 영향력을 이용해 예외를 얻는다면 다음부터 누가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규칙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출발선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출발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선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동식 발판일 뿐입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의 계파 충돌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이상합니다. 당규대로 심사하자는 것이 왜 친청계의 주장이 됩니까? 출마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예외를 주면 안 된다는 말에 왜 특정 계파의 이름이 붙습니까? 원칙을 말하면 친청이고 예외를 요구하면 친명입니까? 앞으로 누군가 당원과 당규를 말할 때마다 어느 편이냐고 물을 겁니까?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미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공고까지 나간 상황에서 뒤늦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지적입니다. 선거 공고가 나갔고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며 다른 후보들은 공지된 조건에 맞춰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의 서류를 받고 보니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와 예외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원서를 모두 접수한 뒤 유명한 응시자가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사람에게만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특별 규정을 검토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리 알았다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었다는 문제와 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 특정 후보를 확인하고 예외를 주는 문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제도의 설계일 수 있지만 후자는 사람을 본 뒤 규칙을 움직이는 사후 구제입니다. 선거 규칙은 승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절차의 신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후보의 이름을 확인한 뒤 자격 기준을 바꾸거나 예외를 주면 선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성부터 의심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번 사안을 더욱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이미 한 차례 기괴한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규를 손봤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다수가 반대했는데도 결국 반대 측의 양보를 압박하며 다수결이 아니라 사실상 소수의 뜻이 관철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당원들이 반대에도 밀어붙였습니다. 당원 당규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도 축제와 통합이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그때는 넣고 싶은 제도가 있으니 규칙을 손봤습니다. 이번에는 내보내고 싶은 후보가 있으니 예외 조항을 찾습니다. 넣고 싶은 제도가 있으면 당규를 고치고 출마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규의 예외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당규는 무엇입니까? 선호투표제에서는 다수의 반대를 소수가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격 미달을 예외로 뒤집으려 합니다. 앞에서는 표의 의미를 바꾸고 뒤에서는 출마 자격의 의미를 바꿉니다. 이것까지 인정하면 전당대회에 남는 것은 선거가 아닙니다. 지도부가 원하는 후보와 방식을 먼저 정한 뒤 규칙을 거기에 맞추는 정치 행사입니다. 그러고도 당원들에게 당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할 겁니까? 당원들이 지켜야 할 당규는 엄격하고 유력 정치인에게 적용할 당규는 유연하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고무줄입니다. 송영길과 김용이 출마하지 못한다고 전당대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당원들은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당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두 사람이 이번 선거에 못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 전체의 운명이 걸린 불가피한 선택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없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송영길, 김용 초청 행사 아닙니까? 전당대회는 특정 정치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당원들이 경쟁하고 당원들이 선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정치인의 한 번의 출마보다 당원 모두가 믿어야 할 규칙의 신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외를 주면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복당한 지 5개월인 다른 후보가 나타나면 어떤 기준으로 거절합니까? 당비를 5번 낸 평당원이 나타나면 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송영길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김용이 아니니까요. 설마 이것이 답입니까? 규칙은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때 비로소 규칙이 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규칙은 질서가 아닙니다. 권력의 장식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예외를 줄 수 있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예외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로 증명됩니다. 저는 송영길과 김용 두 사람의 출마보다 민주당의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규칙의 신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단순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